안녕하세요. 오늘은 JTBC 뉴스룸의 얼굴로 우리에게 친숙한 한민용 앵커의 첫 에세이, 매일 뉴스로 출근하는 여자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어릴 적부터 앵커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꿈을 쫓기에는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욕심 같다. 한민용 앵커가 받았던 한 청년의 이메일입니다. 결국 답장을 보내지 못했던 이 편지가 바로 이 책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왜 답장을 보내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그 청년과 너무나 비슷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한민용 앵커의 고향은 빨래골이라는 곳입니다. 물이 맑아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빨래를 하러 올 정도로 깨끗한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죠. 마을버스가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가야 겨우 도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오지 중의 오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자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고향 때문에 편견 어린 시선을 받기도 했죠. 같이 놀면 안 되는 아이 취급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감히 꿈을 꾸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TV에서 뉴욕 쌍둥이 빌딩의 비행기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나온 앵커를 보며 이렇게 생각했죠. 나도 저런 일을 하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 나이에 홀로 중국 유학을 떠났지만 학비를 벌기 위해 방학 때마다 한국에 돌아와 동대문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맥주 판매원도 했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죠. 간신히 대학을 졸업했지만 더 큰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외대 출신은 언론사 들어가기 힘들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언론고시 준비를 위한 스터디에 지원했지만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스터디원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요소가 전혀 없다는 이유였죠. 그야말로 재능 없는 기자,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대한민국 뉴스 역사상 최연소 여성 메인 앵커가 되었을까요? JTBC 뉴스룸 최초의 여성 메인 앵커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한민용 앵커는 자신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장 좋은 이야기만 골라 스스로에게 들려주기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세상이 갑자기 나에게 얼마나 매서웠는지, 불공평했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외롭고 가여웠는지 들려주지 않았다. 자기 연민에 빠지도록 두지 않았다. 대신 내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지혜로웠는지, 강했는지 들려주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말해주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런 이름표를 붙여주었습니다. 용기 내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해내는 사람, 행운이 따르는 사람. 그리고 이 이름표들은 각각의 등불이 되어 그의 삶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매일 깜지를 쓰며 기사 쓰는 연습을 했고 남들보다 더 긴 시간을 혹독하게 일했습니다. 누군가 위험한 현장에 가야 할 때면 손을 번쩍 들고 자원했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며 한민용은 깨달았습니다. 기자라는 직업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이죠. 그는 부서 지망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죽음을 좇는 기자가 되고 싶다. 1지망 사회부, 2지망 사회부, 3지망 사회부. 그 후로 그는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국정농단 2번의 대통령 탄핵, 이태원 참사, 그리고 최근의 계엄령까지. 그때마다 사람들이 물어봤죠. 한 기자는 누구 편이야? 그때마다 그가 떠올리는 건 바로 내 형제의 얼굴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가까운 형제의 얼굴을 떠올리며 어떻게 보도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했던 거죠. 한민용 앵커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슨 일 하세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사가 아닌 동사여야 한다고 말이죠. 뉴스 앵커요 혹은 기자요라는 답은 오답이라고 합니다. 그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저는 사람을 설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민용 앵커하면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죠. 바로 도시락입니다. 매일 도시락을 싸서 출근하는 앵커로 유명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가장 나쁜 앵커는 예민한 앵커다. 나 자신보다는 타인과 세계를 향해 더 레이더를 바짝 세워야 하는 앵커가 자기 본위의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 중 혼자 마음을 가다듬고 다정과 여유를 채우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한민용 앵커가 또 하나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임신한 채로 뉴스를 진행한 거예요. 배가 부른 여성 앵커가 뉴스를 진행하는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에는 임신한 게 알려지면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야 했습니다. 두터운 외투로 불러오는 배를 감출 수 있는 겨울에 맞춰 임신을 했다고 하고, 심지어 배에 붕대를 감는 선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민용 앵커는 달랐습니다. 자연스럽게 불룩한 배를 보여주며 뉴스의 문을 열었죠. 물론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시청자들이 불편해하시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제껏 배부른 앵커가 없었다는 게 더 이상한 일이다, 멋지다, 다양한 모습의 여성을 TV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응원과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한민용 앵커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강물에 작은 조약돌 하나를 던진다. 그 조약돌이 만들어낸 미약한 파문이 쉬이 사라지지 않고 굽이굽이 돌아나가며 새로운 흐름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한민용 앵커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성공 스토리를 자랑하고 싶었던 걸까요?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 나의 이야기는 20대에만 만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완성하지 않으면 남은 인생을 그저 무색무취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인생은 그저 강물처럼 흐르고 흐를 뿐이라는 걸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강물이 굽이굽이 휘돌아나가며 그때그때의 물결이 만들어지듯 나는 언제든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고,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또 다른 이야기가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당부를 남깁니다. 당신만은 당신의 편이 되어주기를.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이야기를 고르고 골라 스스로에게 들려주기를. 결국 한민용 앵커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 당장 이야기를 만들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자신만은 자신의 편이 되어주라는 것. 그리고 가장 좋은 이야기만 골라서 스스로에게 들려주라는 것. 현재 한민용 앵커는 앵커석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아기와 함께 말이죠. 태명은 도토리와 감자라고 하네요. 그는 말합니다. 앞으로 제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두려움과 막막함이 전혀 없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앞에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정리해드릴게요. 매일 뉴스로 출근하는 여자는 한민용 저자. 이야기장수 출판사에서 2025년 8월 4일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을 특히 추천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 고민인 젊은이들. 둘째, 남성 중심적인 조직에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야 하는 여성들. 셋째, 인생의 전환점에 서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분들. 넷째, 언론계 진출을 꿈꾸는 학생들과 취준생들. 마지막으로 진솔하고 감동적인 성장 스토리를 좋아하는 독자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한민용 앵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자신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깊이 있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축복된 이야기를 꽃피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